안녕하십니까, 해성왕 고태일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 리뷰는 엑소시스트 더 바티칸입니다. 스포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 영화는 언제 개봉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메가박스 단독 개봉입니다. 그래서 롯데시네마나 CGV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영화를 보시려면 메가박스로 가셔야 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정말 이야기가 짧을 것 같아요. 제가 매번 짧게 리뷰한다고 하면서 길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짧게 한번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여러분들이 구마의식이라든지 악마 영화라고 생각하는 선입견들 있잖아요. 그 선입견들을 떠올리면은 이 영화가 됩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되고요.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런 류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영화가 될 것 같고, 이런 영화의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그저 그런 영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존의 어떤 구마의식을 진행하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거의 빼놓지 않고 보는데, 그런 영화들보다 좀 신선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게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영화 전체 다른 장르들까지 포함해서 놓고 보자면 역시 이 장르는 한계를 뚫지 못했다, 그런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선함은 있었지만 영화 완성도를 보면 좀 아쉽다, 그런 느낌. 제가 작년에 봤던 프레이 포 더 데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영화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실 만한 영화들, 컨저링이라든지 더넌이라든지 에나벨 시리즈라든지 그런 류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런 영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화가 상당히 반가우실 것 같고, 요런 류 좀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포 수준을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영화를 리뷰할 때마다 댓글에 항상 달려요. 어느 정도 공포 분위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정도입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포 수준은 그렇게 세지 않아요. 깜짝 놀래키거나 그런 장면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충격적인 장면들이 조금 있죠. 그게 잔인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피를 막 토한다거나 그런 장면들이 몇 번 있어요. 저는 공포를 좋아하는 입장이라 그런 장면들이 좀 눈에 띄었어요. 막 눈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매번 봐도 신기한 것 같긴 해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귀신이 막 쫓아와가지고 막 괴롭히거나 막 그런 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랄 소지도 없고, 초심자,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못 보시는 분들, 나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썸도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주음보단 약하거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영화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영화는 굳이 해석이 필요하거나 리뷰가 필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본 김에 하자.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남아 있으니까 하자. 이번 영화의 최대의 신기함은 역시나 이 영화가 실화라는 점입니다. 이 가브리엘 아모르트라는 분의 실존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라는 게 신기하죠. 사실 믿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귀신이 있나, 악마가 있나,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평생을 악마와 싸웠다고 하니 이게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영화에서 나오는 책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꽤나 존경 많은 인물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믿기 힘들지만 이런 영화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믿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하늘로 날아가다든지 아니면 악마가 벽을 탄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걸 상상해보면 만약에 제가 그 가브리엘 사제에게 이입을 해서 본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안에서는 그렇게 무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좀 괴기하고 좀 기괴한 그런 장면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 영화로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런 분위기의 영화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좋을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 아모르트라는 분의 연기를 러셀 크로우가 했는데요. 러셀 크로우가 연기를 해서 전 좋았어요. 이런 영화들의 대부분은 저예산 영화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들한테 돈을 안 쓰거나, 아니면 효과에 돈을 안 쓰거나, 아니면 로케이션,
돈을 덜 쓰게 되면서 최저 예산으로 제작해서 최대로 버는 그런 방식의 기획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나마 좀 돈을 많이 들였다고 하면 컨저링 시리즈에 나오는 그 두 배우들 말고는 대부분 저예산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예산으로 만들고 크게 버는 거죠. 그래서 막 블루마우스도 생기고 막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영화에 속하는 건데, 이번 영화는 러셀 크로우를 출연시켰단 말이에요. 사실 러셀 크로우가 뭐 한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대배우긴 대배우란 말이에요. 이런 대배우가 나오는 소규모 영화는 또 처음 본단 말이죠. 확실히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존의 영화들이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이 영화에서는 러셀 크로우를 등장시킴으로써 가져갔다. 확실히 연기가 달라요. 예. 역시 대배우는 달라. 이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걸 설명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대사를 주고받는 방식이나 그 표정에서 나오는 그 다양함이 달라. 뭔지 모르겠지만 달라. 그리고 또 이 영화의 좀 신선한 점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좀 밝은 분위기를 계속 보여주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초반에 밝은 노래, 좀 펑키한 노래가 나올 때 놀랬어요. 이런 류에서 이렇게 펑키하게 가지 않는데, 왜냐면 톤을 잡기 위해서 어두운 노래를 깔으면 깔았지 밝은 쪽으로 가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어두움을 깔아놨다가 밝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계속 이게 긴장감을 가져가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 펑키한 락 같은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좀 한번 환기를 시켜준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 사제가 농담을 잘 하는 사제로 나옵니다. 좀 무게감 있을 때는 무게감을 딱 잡고, 가벼울 때는 또 한없이 가볍게 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게 아마 그냥 일반 배우였으면은 그 분위기를 확 잡고 가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아까 말했던 그 비슷비슷한 공식을 따르는 그런 저예산 영화들의 공포 영화들처럼 갔다고 하면은 이런 분위기를 못 잡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둡게 깔고 가는 거거든요. 더넌 같은 경우 보시면은 농담 한마디 안 나옵니다. 진짜 진지하게 가요. 근데 이번 영화는 사제가 농담을 하는 방식이란 말이야. 악마는 농담을 싫어해 라는 대사가 나올 정도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를 진지할 땐 진지하게, 밝게 갈 땐 밝게, 그런 분위기를 싹 잡고 갑니다. 역시 이것은 러셀 크로우의 힘이다. 그게 짜쳐 보이진 않았어요. 그 농담 자체도 그렇게 막 B급 개그나 뭐 가오갤처럼 뭐 이렇게 통통 튀는 매력이 있는 정도의 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이었어요. 그래서 이 러셀 크로우의 표정 연기, 대배우가 가져갈 수 있는 그 묵직함, 그리고 농담 따먹기, 이게 삼박자가 갖춰지면서 다른 영화와는 다른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영화들이 일반 김밥이었다면 이번 영화는 치즈김밥 정도의 느낌을 받았다. 거기서 신선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이건 뭐 하나하나 짚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통 영화로, 전체 영화로 봤을 때 역시나 비슷한 영화들이 많다는 거겠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 악마가 존재하는 곳에는 꼭 그 가족들이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 가족들이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죽게 되면서 돈이 이제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자기네 가진 재산이라고는 그 공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또 이사를 하게 되거든요. 뭐 다른 거랑 다 비슷하죠. 뭐 한국 영화 클로젯 뭐 이런 거랑도 비슷하고, 뭐 이거 아니면 뭐 치료를 하기 위해서 뭐 시골로 가는 경우밖에 없지. 그래서 갑니다. 갔는데 아이한테 먼저 이제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뭐 순수한 영혼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귀신이 들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가족들이 바보짓이 나오죠. 그런 걸 눈치를 전혀 못 채고서는 계속 악마한테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사제한테 전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이제 유명한 사제나 아니면 악령을 부르거나 악령 퇴치사, 악령 퇴마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죠.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러셀 크로우가 이제 가브리엘 사제가 오게 되면서 악마를 퇴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악마를 퇴치하는 과정도 거의 똑같아요. 이름을 알아내면은 퇴치가 가능하다. 뭐 그런 것들, 그런 기믹들. 그리고 뭐 성수를 뿌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과정도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좀 실패를 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엔 끝까지 가가지고 퇴치를 한다, 퇴마를 한다, 혹은 악마를 떠나 보낸다. 뭐 그런 내용이 펼쳐지죠.
여기까지도 똑같습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곡성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 케이스인 것 같고, 사바악 정도도 특이한 것 같아. 사바악, 뭐 곡성 요런 영화는 좀 논외고, 그 나머지 그것을 뺀 나머지 영화들은 정말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수요가 있다는 거야, 수요가. 초저예산으로 만들고 수요가 있으니 사람들이 보고 그걸로 떼돈을 벌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전 세계 극장 사이트를 제가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은 다 이 영화가 개봉을 하고 있거든요. 한 달 전부터 개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영화들이 수요가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봐. 재미가 없던 있던 내용이 틀리건 다르건 대배우가 나오건 안 나오건 어쨌든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제작비를 훌쩍 넘은 금액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영화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재미없다고 사람들이 툴툴 거려도 이런 영화들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잘 벌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워요. 조금 더 뭔가가 하나 첨가만 돼도 다른 영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시도들이 좀 덜하다는 게 좀 아쉽고, 그리고 또 하나를 첨가한다고 해서 또 잘 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한 2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말리그넌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은 색다른 맛을 보여주거든요. 기존의 영화를 좀 비틀어서 색다른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러면 또 비난받아. 왜냐면 또 관객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이런 틀이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도 이 영화는 제 기준으로는 또 대배우가 나오면서 조금의 다른 방식의 영화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형식은 매우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리뷰는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제 별점은 인스타그램, 왓챠피디아, 키노라이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 채널은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